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 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왜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 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처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씨,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 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 입장에 대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식구가 된 지 5년 차 되었고 지금까지 김장을 5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다름 아닌 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기도 하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위로 새 동서가 먼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텃세를 부리는 건지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결혼 1년 차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면서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니 막내 며느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장날도 새 동서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그땐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김장날이 다가오니 새 동서들은 어김없이 밑밥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는 주말에 놀러온 새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입을 열게 되니 모두들 당황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웃기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형님들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인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된 게 매년 김장 날만 되면 형님들이 모두 다 딱 맞춰서 친구 부모님들께서 상을 당하셨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 당신도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 매년마다 김장 날만 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형님들 이번에도 상가집 다녀오면 증거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매년 김장날도 달랐고 하필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하신 날과 겹친 것뿐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말고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희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론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큰형님만 김장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날 동시에 세 분이서 똑같이 친구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김장날 참석을 안 하시니 누가 봐도 일하기 싫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건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냥 넘어갔던 것 뿐이에요. 명절날에는 상 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명절날은 어머님이랑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김장은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니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도 항상 김장김치는 차에 한가득 실어가죠? 어머님한테 돈을 많이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멀리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때깔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새 동서들은 갑작스럽게 제가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니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장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김장김치는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시모에게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을 펼치니 시모는 제 말을 따라주셨고 결국 형님들은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만들 하지 못해? 막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잘했다고 다들 큰 소리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막내 며느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간 사람들도 아닌데 쓸데없이 김장날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겠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드리지 못한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맨날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시잖아요. 너희들 하는 행동들을 보거라. 내일 김장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장 한마디 꺼내자마자 다들 핸드폰 들고 가더니 전화하는 척하면서 친구 부모가 상을 당했다고 다들 다음날 김장 참석을 못한다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모이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았으면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뒤부터 서로 똘똘 뭉쳐서 막내만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일 김장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줄 김치도 없으니까 사 먹던지 알아서들 하고.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새 동서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는지 제가 불만을 터뜨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모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며느리들끼리 험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들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게 되니 동서 내애들과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끼리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거짓말로 상황을 악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부모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고 평소에 입이 무거우셨던 시부께서 참다 못하셨는지 결국 입을 여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순간 아주버님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재산을 전부 막내한테 주겠다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들보다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내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은데?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니?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말이 우습지? 내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바로 잡으려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재산 받고 싶으면 모두 와서 김장하는데 참석하도록 해라. 내일 새며느리들 전부 상가집 다녀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김장하면 되겠네. 다들 내 말에 동의하지? 설마 다음 주에도 생사람 세상 떠나게 만들겠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모가 김장날의 일정을 변경하게 되자 새 동서내외들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거리더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변경된 일정에 참석하겠다며 시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흥분을 했었는지 동서내애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간 불만이 많았는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정을 많이 쌓아서 그런지
저를 항상 아껴주셨고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제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몇 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두 분 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간 저희 남편이 뒤에서 꽤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는지 일의 능률도 올라가 진급도 했었네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분명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게 바로 잡아가셨고 제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새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저보다 어른이고 먼저 결혼한 동서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으셨죠. 새 동서들은 제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먹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온 주말에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새 동서들에게 아침에 서둘러서 오라고 미리 말을 해놨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 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그날 연락이 안 될 시 인연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라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급하게 받으신 시모는 큰 소리 치셨어요. 뭐라고? 그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니? 너 이 색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모가 상을 당해서 다들 거길 가겠다는 거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 친분 있는 사람 전화번호 좀 나한테 전달해 보거라. 내가 직접 통화해 보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너무 난감하다고요. 일단 서둘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다녀와서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너희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1시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인연 끊을 줄 알아.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시모는 큰 동서에게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서네 애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김장하러 오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부는 더 이상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차단까지 하셨고, 시모는 동서 내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회사 동료의 전화였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에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김장을 하다 말고 급하게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공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제 지기가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저희 가족 모두가 보고 말았네요. 과장님, 여기에요. 아직 비행기 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분들 맞죠? 가족 전체가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함께 계신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뭔가 들킨 것 마냥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라도 드릴 겸 전화를 했던 건데 오신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죠. 어차피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회사 동료가 저희를 안내했고, 손으로 가리킨 공항 대합실에서 새 동서내외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요. 상갓집을 가는 복장은 전혀 아니었죠. 새 동서내애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결국 이성을 잃게 되셨어요. 저와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시모는 새 동서에게 달려갔고, 멀리에서 달려오는 시모의 얼굴을 발견한 동서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새 동서들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뒤이어 시부가 아주버님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이었던 건 큰 동서의 행동이었어요. 머리채 잡고 계신 시모를 패대기 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곧 출발하게 될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큰 동서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하셨는지 결국 인연 끊겠다는 말을 꺼내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주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버님,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김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굳이 전부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서랑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희를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 너희들도 내 아들들과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두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주지 않으마. 그리고 시부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겠다고? 우리가 너희들 여행 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희 이번에 여기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요. 일단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김장할 테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이러다 비행기 떠나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 값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랑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예약하느라 일종의 차질이 생기면 그 돈 다 날리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의 거짓말 더는 믿지 않으마.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나를 밟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형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부모님은 비행기를 타려는 새 동서내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결국 동서내외들이 타고 갈 비행기는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이었고 새 동서내외들은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며 주저앉고 말았죠. 큰 동서가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된다고 화를 내며 시부모님께 대들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동서네 애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며 절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결국 공항 관계자들까지 오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서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이 되지 않았네요.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새 동서내외는 시부모님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동의를 했고 더 이상 얼굴 볼 생각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인연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건 새 동서들의 생각이지 아주버님들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당신이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 이러다 정말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솔직히 우리는 오늘 김장하러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당신이 재수 씨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무작정 일정을 잡아버렸잖아. 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당신은 인연 끊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 부모님이라고.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동서가 막내니까 더 하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어머님, 저도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네가 조금이라도 우리 집안의 화목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 끝내자. 솔직히 저도 형님이 계속 막내 동서만 부려먹자고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막내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이 괜히 텃세 부리면서 분위기 조성한 거 맞아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 사람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모두가 웃으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둘째 형님이 얘기하신 거 사실이에요. 저희 둘이 대할 때 큰형님의 행동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세시고 괜히 저희도 막내 동서처럼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자기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나만 막내 동서 이용해 먹자고 그랬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꾸며왔다는 거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면 될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 나와도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당신도 분명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김장하고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답게 행동해. 큰 동서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큰 시숙과 둘째, 셋째 동선 애들은 전부 다 시부모님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히셨지만 문제는 큰 동서였네요. 저를 징후하듯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큰 동서의 사과를 받기 위해 공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큰 동서만 빼고 가족 모두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선의 애들은 전부 다 김장하는 데 달려들었고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큰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부모님께 머리를 숙인 채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길래 모두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제 머리를 잡은 큰 동서의 두 손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큰 동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큰 동서가 시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뿐인데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큰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질 않으려 하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버무리고 계셨던 김장김치 한 포기를 손에 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큰 동서의 뺨에 포기김치로 내려치셨고 양념들이 눈에 들어갔는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그제서야 풀리게 되었죠. 큰 동서는 괴로운 듯 바닥을 뒹굴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을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수도가로 달려가 얼굴을 씻은 뒤 시댁에서 급하게 도망쳐 빠져나갔네요. 그날 이후 큰 시숙은 별거를 하시다 이혼을 결정하셨고 지금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삐걱거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가 결혼 10년 차에도 애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큰 시숙에게 들통나면서 두 분이 냉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전처럼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네요. 큰 동서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 혼자 모든 걸 잃게 됐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둘째, 셋째 동서들은 지금 현재 저를 잘 대해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큰 동서는 분명 지금의 상황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 어쩌겠어요. 앞으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분명 김장 문제로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집안도 있을 텐데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졌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마음도 좋지 않네요.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말에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시모의 짐을 들어주면서 보자기에 쌓여져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해서 오신 거였어요.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매일 먹다가 안 먹으면 허전하고 생각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이왕 온 김에 두고두고 먹으라면서 꽤 많은 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의 아내로서 충분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남편이 시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 숟갈이라도 뜨고 나가라며 아침부터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은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 일정과 함께 점심을 예약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모도 저희의 일정에 같이 따라가겠다며 싸우신 음식들을 냉장고에 집어넣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당황한 상태라 난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름 전부터 모든 일정을 준비한 1박 2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터라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오실 수 있는 건데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시려는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싫은 거니?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연락 한 통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일정들이고 추가 예약이 안 되는 상태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제가 따로 일정 잡을 테니 그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놨더니 결혼했다고 엄마는 이제 찬밥 신세인 거야? 너희 아버지는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맨날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수발들면서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신경 썼으면 너희 둘이 여행 일정을 잡진 않았겠지. 아들,
네가 결혼하고 분가한 상태라 그 빈자리가 엄마는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아주 살만하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건가 보다. 엄마는 무조건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일정 새로 잡든지 해라. 여기까지 먼 길 오는 동안 음식 식을까봐 서둘러 왔는데 고생했다는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방해만 되고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나 보이고. 세아가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애미가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면 빈말이라도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표정 관리 안 돼서는 대놓고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연락 한 번만이라도 주셨으면 저희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죠. 어머님도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계시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해왔는데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아버님은 어떡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로 계획해서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이번은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서둘러 출발해야 예약해놓은 스케줄에 지장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예약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돈도 지불한 상태인데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둘이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거라. 나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노인네 수발이나 들어야겠다. 요양원을 알아보든지 해야지.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맨날 이렇게 사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모르지? 시모는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화를 내시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저희도 같이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출발 직전에 집에 들어오신 거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에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던 터라 1박 2일 동안의 여행 일정 동안 마음 편히 다녀올 수가 없었죠. 남편은 주말에 한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다가온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내들자 시모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금세 잊으셨는지 활짝 웃고 계셨어요. 다행히 기분 좀 풀어지신 것 같아 분위기 좋게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뒤따라 오셨고 화장실에서 나온 저를 기다리셨는지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너 지금 내가 기분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한 트럭은 된다. 그런데 왜 전부 잊어버린 듯이 웃으면서 너희를 반겨줬는지 아니? 너희 시애비가 가족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럼 어머님께서 그이한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이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도 없는 표현을 굳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내 아들 앞에서 인상 쓰고 있어야 되겠니? 저 노인네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만들어뒀던 음식들 전부 다 먹었다며?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한번 들릴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 아들 먹일 밥은 내가 할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으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괜히 너랑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나눈 대화들 쓸데없이 주둥이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거라.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의견을 물어볼 생각도 없으셨는지 일방적으로 시모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나쁘거나 서운했던 것보다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그만큼 시모가 저에게 뱉은 한마디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같이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직접 몸을 움직이시는 시모의 행동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남편도 시모가 새벽부터 신혼집에 찾아와 주방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듯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하고 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렸는데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희 부부 말고도 지금 다른 집에서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시끄럽게 움직이셔야겠어요? 다 너 생각해서 그렇지. 너 아침 안 먹으면 속쓰려 하잖니. 그리고 새아가가 아직까지 네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면 엄마 입장이 난처하잖니. 새벽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더 눈 좀 붙여라. 아침상 준비되면 그때 깨워줄 테니. 새아가 뭐하고 있어? 내 아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방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 뒤 주방에서 혼자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출근하려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눈 좀 붙이고 있으라는 말을 하셨지만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 시모의 일손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 저에게 아침상을 준비시키면서 또 다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또한 예민한 상태였지만 새벽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시모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키는 걸 최대한 토달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결국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의 불만들이 시모를 향해 쏟아지더니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어요.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했니? 그건 엄마 생각이죠. 저희 부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들이라도 이제 결혼했고 따로 살림을 꾸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누가 봐도 엄마가 100번 잘못하신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 제가 싫다고 떠나가면 그땐 저 감당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엄마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죠. 한 번만 더 엄마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와의 이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시는 행동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를 버리고 새아가랑 단둘이 살아가겠다는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들,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시모는 남편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시모의 모습은 무뚝뚝하고 평소에도 살갑게 대해준 적 별로 없었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을 보면 남편에게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털어놨어요. 이대로 장시간 동안 살게 된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겨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다시 다가온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남편과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시모에게 다가가면 그래도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시모는 집에 찾아오는 것부터가 눈치를 봐야 한다고 싫어하셨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건데 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시모의 일방적인 생각은 전혀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위험까지 와서 얼마 전에 병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변화된 환경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 나가야 앞으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쌓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드리면 어머님도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들어보면 어머님이랑 살가울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끼리 따로 나와 살면 어머님이 편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 이 사람도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어머님의 생각을 모르겠다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결혼했다고 해서 담 쌓고 살면 그게 가족이니? 시모와는 어떠한 조율점도 찾지 못한 채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린 상태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출발한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작은 방에 놓고 온 걸 깜빡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또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보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길래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모가 시부와 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나한테 재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제 갈 때 됐으니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재산 넘겨주고 떠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수발들며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야? 받을 거 다 받아먹고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당신이 내가 성재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음식도 만들어갔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결과는 이런 거야? 당신 내 성격 몰라?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손에 쥘 때까지 멈추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지? 결국 누구 하나는 피를 봐야만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건데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해보겠다는 거지? 앞으로 이 집구석에서 혼자 살아가 봐. 나는 당신이 굶어 죽던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던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결국 당신이 잃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을걸? 조만간 이 집도 처분해서 내 아들한테 전부 다 넘겨줄 거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핸드폰만 가지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차에 올라타 남편도 시부모님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은 이미 많이 피곤하다며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의 대화에 끼어봤자 더 크게 화만 불러일으킬 거라며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듯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시부는 정말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셨습니다. 시부의 부름으로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에 필요한 물건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거라면서 집안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입술이 산만큼 튀어나와 계셨습니다. 남편이 살았던 집은 꽤 특별한 집이었어요. 시부가 처음으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자란 곳이라 많은 추억들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죠. 시부는 시모와 사시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면서 서둘러 짐을 정리해 주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필요한 물건들 빼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작은 다락방 하나가 보이길래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꽤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건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은 뒤 꽤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작은 앨범 하나가 눈에 띄길래 꺼내서 펼쳐보니 그 안에 꽤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제 심장은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돼서 일단 급하게 앨범에 있던 사진들을 전부 떼어내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고 앨범을 제자리에 넣어둔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초소형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던 도중 남편이 저를 찾고 있는 목소리에 일단 급하게 다락방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편을 도와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짐 정리하는 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대충 정리를 마친 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건지 알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집안 정리가 끝나고 남편이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정리한 뒤 시부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시모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재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시모는 시부에게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명절날 모두가 시부가 있는 요양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처분 중이다. 그런데 너희 엄마가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나와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붉히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내 재산이 너희 엄마한테 일부 넘어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 아빠 옆에서 평간호해 드렸으니 재산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가시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재산 그렇게 욕심 없어요. 지금 저희 둘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냥 두 분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절인데 굳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엄마도 아빠가 재산 저한테 주겠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두 분 세상 떠나시면 자연스럽게 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욕심부려서 가족 간에 금이 깨지는 건 보고 싶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들었지? 성재는 당신 재산에 욕심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나한테 넘겨줘. 내가 허튼 곳에 쓰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당신을 선택한 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야. 눈 감는 순간까지 나는 아마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주고 싶지가 않아. 그동안 내 아들한테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더 후회스럽다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뭐 얼마나 바라는 건데? 이제 정말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나?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좋아서 만나셨다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언제까지 숨기면서 살아가실 건데요? 진실은 분명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까지 뭘 잘못 먹었니? 명절날 괜히 눈물 쏟아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라. 그래도 오늘 내 아들이 재산을 포기한다니까 넘어가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죠. 저는 시모에게 가방에 있던 봉투를 꺼내 던졌고 시모는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어 안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남편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빼서 읽어 내려간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남편에게 전부 보여줬고, 남편은 건네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들을 보자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로 당황해 하더니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하게 거부했어요. 시모는 넋이 나간 얼굴을 하더니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남편에게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붙잡는 순간 남편이 시모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면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내 친모고 당신은 아버지랑 바람난 내연녀라는 거잖아. 나는 그동안 당신의 더러운 손으로 자라왔던 거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을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내 친모가 나를 업어주고 있는 이 사진을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처음 보게 된 거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해놓고 그동안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왔었나 봐.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이 편지가 다락방에 쭈그려서 적었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냥 단순 사고였어. 다락방에 있는 줄 몰랐다고. 너희 아빠랑 여행 가는데 정신 팔려서 깜빡했던 게 집에 들어와서 생각난 건데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솔직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서 나를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돈으로 때우려 하신 거예요? 내 30년이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의 얼굴을 이제야 봤는데 그게 용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이서 한 사람을 세상 떠나게 해놓고 지금까지 서로 웃으며 행복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걸 생각하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겠다는 재산 저는 받아야겠어요. 당신 목구멍으로 들어갈 돈들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내 남은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들 무너뜨릴 거야. 경찰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린 사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내 친아들로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키워줬다고. 비록 너희 아빠랑 내가 안 좋은 방식을 선택하긴 했지만 너한테는 진심이었다고.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요양원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뒤를 따랐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친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했고 시부는 이런 사실을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진실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마셨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금의 시모였고 시모는 죄책감에 시부와 자주 왕래하며 남편의 친모를 간병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시부와 정분이 나게 되면서 두 분이 여행을 떠날 때 남편의 친모를 다락방에 한 달 이상 방치하고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이 와중에 시모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뭐든 다 가져야 한다며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불륜관계를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면서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은 시부모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시부가 현재 오늘 내일 하고 있다며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냐고 시모는 저한테 남편을 설득해서 요양원에 와주길 바라시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부의 마지막 순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모는 비록 내연녀의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친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